콩새 파자마 퀼트 토크. 오늘은 아플리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직선으로 된 줄기 라운드 꼬매는 거. 얘는 일자와 라운드가 같이 붙어있는 패턴으로 이번 시간에는 바느질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줄기부터 할게요. 요거 같이 이런 줄기처럼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아이들은 핀을 꽂아서 시접을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초보분들은 아예 일직선이니까 손으로 접어가지고 자국을 남겨주세요. 그래서 시접을 밀어넣지 않고 이 선에 맞춰서 바느질을 하면 되거든요. 손에 열기가 좀 있기 때문에 손으로 좀 몇 번 눌러주면 되고요. 혹시 안 될 때는 이 롤러로 줄기 부분을 이렇게 조금씩 눌러주시면 바느질 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이렇게 눌러서 하는 방법은 라운드 부분은 안 되니까 일직선인 부분들만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줄기도 이렇게 접어서 하지는 않고 그냥 바로 올려서 시접 말아 넣어서 하는데, 초보분들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시치핀 꽂아서 바로 시접 밀어넣지 않고 이렇게 바로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플리케 실은 실이 얇기 때문에 최대한 매듭을 좀 크게 지어주시면 좋고요. 매듭 숨겨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저번 시간에 아플리케 바느질하는 방법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그쪽 가서 먼저 보시고 이 줄기 쪽으로 오셔가지고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방법은 라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시접을 말아놓지 않고 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바느질을 하세요. 아무래도 이렇게 시접이 말려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이 방법 일직선으로 돼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하시면 속도도 조금 빠르고 고르게 줄기 바느질이 될 거예요. 줄기 같은 경우에는 폭이 좀 좁잖아요. 그래서 시접을 조금 적게 주시는 게 다 만들었을 때 투박해 보이지 않고 좋아요. 이런 방법으로 동일하게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자, 줄기 부분이 아플리케가 끝났고요. 라운드 부분을 바느질을 하겠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시접에다가 가위집을 주고 할 때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얘 시접을 최대한 라운드도 가위집을 주지 않고 시접을 적게 남겨놓고 아플리케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가위집을 주거나 아니면 시접을 정말 짧게,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단이 올풀림이 너무 심하고 성근 원단들은 시접을 너무 적게 남겨버리면 바느질이 힘들어질 수 있으시니까 초보분들은 가위집을 주시고서 하시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가위집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먼지가 너무 날려요. 가위집을 하고 나면. 그리고 가위집을 하면 시접을 넓게 주기 때문에 라운드 부분이 각이 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시접을 적게 주고요. 가운데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 제가 가운데 표시를 좀 해놨어요. 미리 이렇게. 시침핀을 꽂을 때는 너무 두껍게 꼽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 공간을 짧게 찝어주시는 게 시침핀을 꽂았을 때 고정의 효과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넓게 찍는 것보다, 여기가 넓어지는 것보다 저는 모든 패치워크도 그렇고 시접을 조금 사용해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조심하실 부분은 이제 바느질을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이 지금 쿵 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얘를 잘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꽃수술을 아플리케를 하겠습니다. 아플리케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라운드는 시접을 저는 조금 더 적게 주거나 아니면 초보분들은 가위집을 주시고 하시고요. 매듭은 뒤에서 숨기고 똑같은 방법으로 밀어 넣으면서, 얘가 조금 라운드가 선이 안 맞지만 이번에는 꽃수술에 맞춰서 라운드를 할게요. 얘가 시접을 밀어 넣을 때 시접이 너무 많으면 각이 지기 때문에 저는 시접을 최대한 0.3에서 0.2 정도. 그리고 아플리케 같은 경우에는 바늘로 너무 여러 번을 쓸어버리면 올이 더 풀려요. 그래서 최대한 한두 번에 라운드를 쓸어주시는 게 좋아요.
선에 맞춰서 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계속. 아플리케가 단순해요. 단순한데 시접 두께, 그 다음에 얼마만큼 사선으로 떠서 실을 보이지 않게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은 원단이 3개예요. 원단이 3개이기 때문에 이 분홍색 원단만 뜨는 게 아니라 바닥지까지 하나, 둘, 3개를 밑에까지 다 떠서 한꺼번에 바느질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쪽 바닥 부분하고 노란색 부분은 두 겹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핑크색으로 올라올 때는 이 부분은 지금 하나, 둘, 3개가 되는 거예요. 걔는 바느질을 뜰 때 3개를 한꺼번에 떠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3개를 떠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 바느질 선이 이 꽃 모양대로 나와주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얘랑 노란색 원단하고 분홍색 원단만 뜨면 얘만 둥 떠요. 그래서 꽃이 입체적인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몇 겹이 됐던 간에 마지막 바탕지까지 같이 다 떠주셔야 돼요. 여기에 다른 원단이 또 하나가 올려가서 4개, 5개, 6개가 되더라도 최대한 밑에 원단까지 다 떠주셔야 입체감이 살지 바로 밑에 있는 원단끼리만 꼬매져 버리면 나중에 이렇게 쿵 떠요. 어차피 나중에 퀼팅으로 눌려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플리케를 할 때, 감침질을 할 때 한꺼번에 눌러주는 게 좀 예쁜 것 같아요. 그 점 유의하셔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시접이 이렇게 적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이 막 풀려요. 저는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얘를 일부러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막 풀려버리면 얘를 밀어 넣기에 쉽지가 않아져요. 잘 넣어야 돼요. 그런 거기 때문에 시접의 두께는 어느 정도 본인이 선택을 하셔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잘 들어가네요, 저는. 그래서 너무 초보분들은 그렇게 올이 풀려버리면 여러 번 원단을 터치를 해버리면 아까처럼 그렇게 올이 풀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똑같은 방법으로 꽃 수술을 바느질을 하겠습니다. 수술 부분을 바느질을 끝냈고요. 이제 잎사귀 부분을 할 건데 또 시접 정리를 바느질 하기 전에 얘는 한쪽이 라운드예요. 라운드 시접은 조금 더 적게 저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직선은 그렇게까지 시접이 적을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잎사귀 부분에 놔서 잎 방향이 이쪽인데 틀어져서 방향을 바꿀게요. 이 아이는 잎 모양이 한쪽은 라운드고 한쪽은 직각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쪽 잎사귀만 바느질을 할게요. 시작은 라운드나 직각이 떨어지는 부분보다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시작하시는 게 저는 좀 더 편하더라고요. 바느질한 방법은 아플리케는 한 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쪽에서 이제 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느질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영상에 담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갖고 바늘 땀은 예쁘지는 않는데 그냥 이런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키친핀을 너무 많이 꽂는 것도 저는 자꾸 실이 걸려가지고 별로 선호하지는 않아요. 부분을 이 부분은 이 잎사귀가 줄기에 딱 닿아야지 예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백이 생겨버리면 안 이뻐요. 줄기하고 잎사귀가 혹시라도 선이 조금 넘어서더라도 시접을 조금 빼서라도 붙이는 게 예뻐요. 공백이 생기는 것보다는. 잎사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현실 속으로 맞지 않으니까 그림이 최대한 줄기에 잎사귀가 대롱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 부분이 잘 붙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잎사귀가 줄기하고 잘 붙게 자연스럽게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지금 라운드 부분이 왔고 여기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직각으로 손으로 접으세요.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다른 방법은 글쎄요, 저는 이게 제일 편해서 이렇게 바로 그냥 직각으로 떨어지는 아이들은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 잎사귀를 하나를 더 바느질을 하시면 돼요. 이 블럭에서 필요한 조각들은 모두 아플리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흰색 실이어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뒤에서 봐도 이 땀들이 다 보여요. 써진 땀들이. 근데 저는 이제 촬영을 하면서 바느질을 했기 때문에 땀이 좀 큰데 평상시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작게 바느질을 하거든요. 요거를 따주는 이유는 무게감도 줄이고 바느질을 앞쪽에서 하다가 보면 당겨지기 때문에 조금 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따는 경우도 있고 두께감을 조금 가볍게 해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안 따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 잊어버리고 안 딸 경우도 있지만 이 정도 두께는 솔직히 안 따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얘는 이제 두 아이를 이렇게 잡아 당기셔가지고 가위집을 줄 거예요. 요거 자르실 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요 겉에 원단이 잘라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근데 요게 겁나시는 분들은 많이 겹치지 않았다면 굳이 자르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뾰족한 가위로 이렇게 자르는 건데 지금 여기가 여기 보시면 바느질 선이 있거든요. 그 옆으로 대충 한 0.7 되는 부분들을 저는 이거 안 그리고 그냥 잘라내거든요. 이렇게 해서 따내실 때 밑에 원단 잘라지지 않게 저는 이렇게 뾰족한 가위를 쓰는데 원래는 이게 이제 아플리케 가위예요. 가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넘어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원단을 안전하게 이 가위 끝이 잡아주는 거예요. 자르는 방법이 딱히 있는 거는 아닌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덧댄 원단이 잘라지지 않게 이 분홍색 이쪽 원단도 한꺼번에 여기서 다 같이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맨 위에 있는 원단만 안 잘라내시고 다 잘라내시면 돼요. 그래서 뭉툭한 가위가 아플리카 가위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따주면 확실히 가벼워지고 조금 당겨졌던 것도 좀 펴지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앞쪽이. 그래서 다 따주거든요. 겁나시면 지금처럼 그리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런 줄기 부분은 따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위집만 주는 정도. 그래서 이 가위를 좀 좋아하는 게 이렇게 바깥으로는 넘어가면 안 되고 가위가 이렇게 해서 굳이 이 정도는 안 잘라주셔도 되지만 보여드리려고 지금 자르는 거예요. 가위밥만 줘서 좀 당겨졌던 거를 밀어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도 이렇게 저는 이제 워낙에 이 가위가 익숙해져가지고 작은 조각을 따낼 때는 작은 가위가 조금 편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조금 더 깔끔하게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우선은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서 다 따내시고 이 아이도 똑같이 들어서 이렇게 꼭 이거 분리하신 다음에 가위집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좀 겁나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시접선을 안쪽에다가 그려가지고 하셔도 돼요. 뭐 굳이 이게 안으로 숨는 거라 꼭 0.7, 0.5 안 맞추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런 데다가도 좀 가위집을 주셔도 되고요. 이런 부분도 좀 가위집을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만약에 앞쪽이 좀 많이 울었다 그럼 이런 부분도 가위집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 가위가 제가 저번에 가위 설명드렸을 때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가위거든요. 이거 종이도 자르고 지금 원단도 이렇게 자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게 잘 잘라져요. 이런 식으로 다 따내시면 돼요. 다 따내시고 이 아이를 이제 깨끗하게 이제 수성펜 자국이랑 열펜 자국을 지우고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선을 지우기 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블럭에 선이 있어요. 이 선을 열펜을 날려버리면 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바느질할 때 블럭 연결할 때 뒤에 선으로 홈질로 해서 패치워크 바느질을 하거든요.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블럭별로 아니면 세싱이 중간에 붙는다던가 할 때 이 손이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저는 열펜을 지우기 전에 이 모서리 부분에다가 매듭을 2줄로 해서 그냥 표시만 해요. 4군데를. 그럼 열펜을 지우고 나서도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나중에 뒤에다가 바느질 선을 그릴 때 이 모서리 부분의 선에 맞춰가지고 바느질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혼자걸 꼭 남겨놔요. 이렇게 4군데 모서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매듭이 더 커도 되고 빠지지만 않으니까 4군데 다 하셔가지고 열펜 자국을 날려주시면 돼요. 열펜이나 수성펜이나. 절대 아플리케 앞쪽에는 샤프나 볼펜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열펜하고 수성펜하고 아마 섞어서 쓴 것 같아요. 열펜으로 전 날려볼게요. 날라간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열펜으로 한 부분은 드라이열로 깔끔하게 날아갔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이실까? 이 부분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제가 펜을 여러 번 하거나 두껍게 그렸던 부분들이 좀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요거는 계속 드라이열로 없애주시면 날아가기는 해요. 그리고 아플리케는 입체감을 주면서 바느질을 겉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리미로 눌러버리면 너무 인위적으로 열펜 자국이 없어지기 때문에 콩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드라이로 열을 날려주고요. 보시면 제가 넘버링한 부분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수성펜을 사용했어요. 지금 이런 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수성펜은 물로 지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겠죠? 여기도 지금 이렇게. 원래 수성 소고펜이 있어요. 그것도 수성펜처럼 시간이 지나면은 오래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소고펜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서 지금 이런 부분도 지금 다 수성펜을 써가지고 저는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주사기처럼 돼 있어요. 물이 안 빠질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물을 주사기처럼 이 부분을 쭉 잡아 당기면 물이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끼워가지고 펜처럼 딱 필요한 부분에만 이거를 누르시면 돼요. 이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물이 나와요. 그러면 군데군데 원하는데 흠뻑 적실 필요 없이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지울 수 있어서 저는 이거는 사다 놓은 지 좀 한참 됐는데 좀 쓰는 편이고 이거 아마 자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궁금해서 오래전에 구입을 했었는데 소고펜보다도 이거는 이제 오래 쓸 수 있으니까 물만 담아서 쓰면 되니까 그렇게 저는 이게 평생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다 쓰시고 난 다음에는 물은 빼가지고 그냥 말려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국을 다 지우는 거예요. 열펜은 드라이로, 수성펜 자국은 이 펜으로 물을 담아가지고 원하는 부위를 살살살살 해주시면 돼요. 흠뻑 얘를 물에 담그는 것보다는 부분별로 지워주시는 게 좋고요. 테두리 부분이 좀 지저분해가지고 다 하시고 난 다음에는 드라이 열로 하다 보면 올이 조금 풀려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아주 시접에 대세적으로 가지 않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수성펜이랑 열펜 자국을 이제 깔끔하게 지웠어요. 이런 블럭이 만들어졌습니다. 아플리케 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늘까지 마무리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바느질을 했기 때문에 땀 크기나 폭은 보시지 마시고 하는 방법만 본인들이 숙지를 하셔가지고 도움되실 만한 부분만 포인트로 뽑아 가셔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바느질을 하시면 돼요. 제가 하는 방법이 정답은 아니고요. 저는 이런 방법으로 아플리케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드렸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